QLD, TQQQ로 돈을 배로 불리고 싶으시면 차트보다 먼저 마음부터 이겨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증폭시키지만 공포와 조급함도 같이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좌를 가르는 건 정보가 아니라 심리와 규칙입니다.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무엇일까요? 둘 다 스니커즈였다는 이야기처럼 세상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포에 빠지기 쉽지만 사람의 습관과 소비와 기술의 큰 흐름은 생각보다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QLD, TQQQ는 바로 그 끈질긴 흐름을 먹는 상품입니다. 동시에 그 흐름이 잠시 꺾이는 순간의 충격도 3배로 맞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같은 곳에서 무너집니다. 상승장에서는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서 조급해지고 남들이 사는 걸 따라 사고 조금만 오르면 빨리 팔아버립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손실 확정을 피하고 싶어서 오래 버티다가 본전만 오면 바로 던집니다. 이게 처분 효과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득 난 것은 빨리 팔고 손실 난 것은 끝까지 끌고 가는 습관입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입니다. 이 습관이 그대로 들어가면 결과도 2배, 3배로 커집니다. 어떤 분은 손실이 무서워서 증권 앱을 지워버립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장기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에서는 이 방식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 방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시간만 견디면 무조건 이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복리의 길이 울퉁불퉁해지고 그 울퉁불퉁함이 누적되면 수익 경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멘탈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아닙니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낙관입니다. 어떤 골프 선수가 감정 통제가 안 돼서 소리를 지르고 채를 던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매일 상담을 하며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결국 큰 대회를 우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포로 수용소에서 오히려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물었더니 근거 없이 크리스마스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가 무너지고 다음 부활절이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가 또 무너진 불필요하게 낙관한 사람들이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한 번의 큰 충격에서 심리가 부러집니다. 무조건 망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평생 관망합니다. QLD, TQQQ는 그 중간을 요구합니다. 언젠가 또 큰 충격이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혁신의 큰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같이 붙잡는 태도입니다.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건져가셔도 됩니다. 레버리지에서는 계획이 곧 멘탈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계획이 없으면 좋은 정보가 들어와도 감정이 다 태워버립니다. 먼저 가장 흔한 착각부터 끊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지 말자. 졸릴 때 결정을 미루자. 피곤할 때는 시장을 설득하려 하지 말자. 이 단순한 원칙이 레버리지에서는 수익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새벽에 눈꺼풀이 감기는데도 가격을 쳐다보면 조급함이 커지고 그냥 끝내고 싶어서 던지게 됩니다. 반대편에 누군가는 그 순간을 이용합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이런 순간이 더 치명적입니다. 그 다음은 앵커링입니다. 명품 매장 쇼윈도에 몇 천만원짜리 시계를 걸어두면 안으로 들어가서 100만원짜리 지갑이 싸 보입니다. 시장에서도 같습니다. 정고점이 머릿속에 박히면 지금 가격이 싸 보입니다. 내 평단이 머릿속에 박히면 평단만 오면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누가 얼마 벌었다가 머릿속에 박히면 나는 늦었다고 느낍니다. QLD, TQQQ는 앵커링을 특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정고점 앵커링은 과매수를 만들고 평단 앵커링은 손절을 못하게 만들고 타인의 수익 앵커링은 무리한 비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기준을 가격이 아니라 규칙에 고정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쓸 수 있는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못 지키니 단순하고 강하게 가겠습니다. 첫째, 비중을 먼저 고정하셔야 합니다. QLD와 TQQQ는 상품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2배, 3배라는 숫자는 곧 멘탈 난이도입니다. 본인의 현실을 반영해서 한 번 정하면 최소 3개월은 바꾸지 않는 비중을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투자금 중 레버리지 구간을 따로 떼고 그 안에서 QLD 중심, TQQQ는 보조로 두는 방식입니다. 또는 QLD만으로 시작하고 TQQQ는 하락장에서만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분 따라 정하면 그날의 감정이 내 평생 자산을 결정합니다. 둘째, 현금을 남길 비율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때 몇 퍼센트를 투자하고 몇 퍼센트를 현금으로 남길지부터 정한다고 합니다. 레버리지에서는 현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안정장치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선택지가 사라지면 심리가 무너집니다. 심리가 무너지면 규칙을 깨고 규칙을 깨면 레버리지는 계좌를 벌합니다. 셋째,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말하듯이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심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레버리지에서 싸게 산다는 말은 최저점을 맞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서 과열이 꺼졌을 때, 공포가 커졌을 때,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때를 미리 정한 방식으로만 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고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정해진 금액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빠져도 내 계획은 살아있습니다. 그게 심리방어입니다. 넷째, 손절이든 청산이든 기준을 미리 적어두셔야 합니다. 어떤 리포트에서는 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주가가 15% 하락하면 손절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미리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손실을 확정하는 공포가 너무 커져서 결정을 미루는 순간입니다. 미루는 순간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손절이 정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의 전략이 장기 적립인지 추세 추종인지 변동성 대응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그 기준을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써두셔야 합니다. 다섯째, 수익 실현도 규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30% 오르면 기쁘고 더 오를 걸 알아도 팔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오르면 후회합니다. 레버리지에서 이 반복은 계좌를 지치게 만듭니다. 해결은 리밸런싱입니다. 일정 수익 구간이 오면 일부를 자동으로 줄이고 다시 떨어지면 자동으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감정의 파도를 숫자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여섯째, 뚱뚱한 꼬리를 전제로 사셔야 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 말이 금융시장에서는 사람을 잡습니다. 전쟁, 전염병, 금리의 급변, 예상 못한 정책, 예상 못한 사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자주 터지고 터졌을 때 파급은 큽니다. 레버리지에서는 더 큽니다. 그러니 전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큰 사건은 안 오는 게 아니라 언젠가 온다는 전제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몰빵이 아니라 분할, 전액 베팅이 아니라 현금, 매일 매매가 아니라 드문 베팅이 필요합니다. 큰 베팅은 자주 하지 않고 할 때만 크게 한다. 이 철칙은 레버리지에 더 어울립니다. 매일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계좌는 내 실력이 아니라 내 감정의 기록장이 됩니다. 일곱째, 시장을 보는 눈은 뉴스의 양이 아니라 구조로 키우셔야 합니다. 종이 신문의 레이아웃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중요도를 매기고 그 과정이 독자의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뉴스를 다 보면 불안만 커집니다. 대신 매일 5분 헤드라인만 구조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의 기사 2개만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사실을 다른 해석으로 보면 어느 산업이 금리에 민감한지, 어디에 돈이 움직이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이런 게 보입니다. QLD TQQQ는 결국 미국 성장주 중심입니다. 성장주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금리, 유동성, 심리입니다. 구조를 보면 흔들릴 때도 대응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QLD TQQQ는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요리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칼을 쥐는 법을 배웁니다. 레버리지도 같습니다. 쥐는 법이 곧 규칙입니다. 그럼 언제 QLD와 TQQQ를 나눠야 합니까? 제일 간단한 기준은 흔들려도 지킬 수 있는 쪽이 무엇인지입니다. 흔들릴 때 잠을 설치고 일상에 영향을 주고 가족에게 예민해지고 업무가 무너진다면 그 비중은 지금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중입니다.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체력과 삶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변동성을 받아들이고 미리 정한 규칙대로만 움직일 자신이 있다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손절은 꼭 해야 합니까? 꼭이라는 말은 위험합니다. 다만 꼭 해야 하는 건 하나입니다. 손절을 하든 안 하든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장기 적립이라면 하락은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하면 비중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판단이 하락 중의 감정에서 나오는지 평소에 정해둔 규칙에서 나오는지입니다. 레버리지에서는 후자가 아니면 대부분 사고로 끝납니다. 그럼 장기 투자는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장기라는 말은 종종 마케팅이 됩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시대마다 바뀌어왔다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철강, 통신, 전기, 자동차, 컴퓨터, 석유, 그리고 다시 기술. 1등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지수는 그 변화를 반영하며 구성 종목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지수 투자는 개별 기업의 몰락 위험을 완화합니다. QLD TQQQ는 나스닥 100이라는 바구니를 2배, 3배로 듭니다. 이건 장점입니다. 동시에 그 바구니가 기술과 성장에 기울어져 있다는 건 단점입니다. 그래서 장기라는 단어를 믿기보다 장기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믿으셔야 합니다. 분할 현금, 리밸런싱, 생활자금과 투자자금의 분리, 이 구조가 없으면 장기는 의지가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럼 수익을 크게 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많은 매매가 아니라 더 적은 실수입니다. 투자 고수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예측이 아니라 망할 짓을 안 하는 습관입니다. 배고플 때 버튼 누르지 않기, 졸릴 때 결론 내리지 않기, 남의 수익에 흔들리지 않기, 전고점에 끌려가지 않기, 내 평단에 매달리지 않기, 현금 없이 버티기 금지, 한 번에 올인 금지. 이 금지 목록이 쌓이면 수익이 따라옵니다. 특히 QLD TQQQ에서는 이 금지 목록이 곧 생존 매뉴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돈은 똑똑한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에게서 빠져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규칙으로 흘러갑니다. QLD TQQQ는 그 사실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무섭다면 피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통해 내 습관을 고치면 다른 모든 투자도 같이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비중을 적으십시오. 현금을 적으십시오. 매수 조건을 적으십시오. 매도 조건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배고프고 졸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 5줄이 레버리지의 공포를 레버리지의 무기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